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시황 차트 4개 보고 바로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일단 4분의 1 지점을 현재 통과해서 11,000달러, 11,093달러인데 11,000달러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 단기 목표치로 얘기했던 11,700까지 약간 공간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11,700달러까지 올라온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위치가 2017년도 이때 5월달, 5월 초에 이와 같이 채널 4분의 1 지점을 통과한 이후에 움직임으로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보면 지금 이 빨간색 20일 이평선까지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요. 크게 눌러주고 이때 이제 깨기도 했죠. 깨기도 했고 눌러줍니다. 근데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는, 어제 주봉을 봤을 때는 주봉으로는 다 양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시면 5월달 이후에 이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고 주봉으로는 4주간 양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조정을 그냥 일봉에서만, 아까 이제 일봉에서 조정을 받던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일봉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던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어제 제가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매도 시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이 깨지는 걸로 잡지 마시고, 지난번에 성기봉님이 그 팁 주셨던 것처럼 이 20일 이평선을 35일 이평선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요. 35일 이평선을 깼을 때, 35일 이평선을 이틀 이상 음봉으로 나와서 이탈된 상태에서 깨졌을 때, 그때 이제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상승할 때 35일 이평선 한 차례 이제 깼었는데 하루만 이탈된 상태에서 이제 바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때는 언제 깼냐면요, 보시면 잠깐만요, 좀 당겨서 볼게요. 이때 2017년도 이때 보면 이 35일 이평선을 이탈해서 이틀 동안 봉 마감이 이탈된 때가 이때입니다. 6월 26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35일 이평선을 완전 이탈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비트코인 물량을 만약에 나는 정리를 하겠다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정리하지 않고 어차피 뭐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는 그냥 들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때 35일 이평선 깰 때 정리를 못해도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을 줍니다. 다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이 반등 나오는 걸 이용해서 또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내가 이때 이제 정리를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데 보시는 이 검정색 1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주는데, 이 조정을 주는 이 기간 자체가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2017년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조정 주는 기간 자체가 보시면요, 지금 고점 6월 9일 고점이고요. 저점 찍었던 게 7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6월 9일 고점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걸리는 게 8월 3일이에요. 그러면 두 달 정도가 지나면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 줬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장 때. 그리고 이때는 보시면 9월 1일이고요. 이 9월 1일 고점 찍었던 이 라인을 다시 돌파한 게 10월 9일입니다. 한 달 조금 더 걸린 거예요. 이때는 보시면 11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씩 더 짧아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점에서 정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채널 4분의 3 지점이 오기 전에는 사실 스트레스 받을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두 달 정도만 내가 이 시장에서 어찌됐든 시간을 보내주면,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회복을 해서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크게 염려할 게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히려 이렇게 120일 이평선 닿을 때, 또는 이제 20주 이평선 닿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시총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4분의 1 지점을 넘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4분의 1 지점에서 한 3분의 1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시총 차트는 아직도 이제 4분의 1 지점을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분의 1 지점을 터치를 못 해주고 있고,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대비해서 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숏 차트를 보겠습니다. 숏 차트는 지금 뭐 양봉 음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차례 이제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다는 의미는 숏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증가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한 차례 빼줬다가 올렸잖아요.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 일봉에서요. 일봉에서 지금 중간에 이제 흔드는 과정이 이틀 전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흔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흔드는 과정을 한번 주니까 숏을 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올라올 때 내가 매도를 한번 때리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올 때 이렇게 숏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채널 상단부를 터치해주고, 터치해준 이후에 이렇게 숏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 건데요. 도미넌스 이제 검정색, 이게 지금 와사비님이 수정해준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채널 상단부를 터치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요, 채널 상단부를 터치해주고 지금 채널 상단부까지 아직 올라가진 않은 모습인데, 여기서 뭐 채널 상단부를 터치해줄 수도 있고요, 터치해주지 않고 그냥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2017년도 이때 3월달 이때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 2월달 말 3월달 초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준다고 해도 도미넌스는 이제 아래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때도 보시면 도미넌스가 일단은 채널 중심까지는 내려옵니다. 채널 중심까지 내려오고 채널 중심에서 한 차례 이제 반등을 해줘요. 그 다음에 한 차례 반등해주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채널 중심까지 내려오고 반등하고 또 하락할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일단 채널 중심까지 내려오게 되면 알트코인들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박폴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 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며칠 전 비트코인 설명해봐 묻길래 경제 흐름과 암호화폐 시장 작년 고점 투기판 지금 위치 등을 간략히 이제 브리핑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 설명을 들은 와이프는 7월 말까지 오르고 그 이후로 한동안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투자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한동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일단 오르고 7월 말까지 오른다라고 했으니까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하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써주신 내용 보면 공부하고 이제 노력하면 이렇게 보상을 받나 보다. 와이프분이 이제 금에 투자를 하셔서 그 얘기를 해주셨고, 옆에 계신 와이프분들 능력자다. 저를 더 잘 알고 제 표정만 봐도 오늘은 떨어지나 보네 하고 지나갑니다. H채널님 영상 보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 영상 보면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셨나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떨어지나 보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제 채널을 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와이프님 덕에 든든한 안전자산과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은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와이프 좋아하는 찜닭 요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배우자와 상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그래서 누가 갑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뽕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미래에 점점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필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2만 달러, 5만 달러를 단기간에 찍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시장이기에, 일단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예상을 할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뽕님도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항상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절대 안 돼, 이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아예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시장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년 사이클 반복하면서 꾸준히 전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 파동에서도 전고점 뚫고 김프 없이 3천만원 정도 터치가 되면 500만원 정도까지 1년 동안 쭉 빼지 않을까 하는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비슷한 주기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전저점을 꾸준히 높여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코린이로서 과거 차트를 보면 2017년도, 18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 상승과 하락 패턴이 무서울 정도로 똑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일단은 저는 뭐 여기까지 가능성이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가능은 해요. 보시면 지금 이제 500만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3천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천만원이면 그냥 3만 달러로 볼게요. 지금 BTC 마켓에서 지금 2만 달러 그리고 3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위치입니다. 이 정도 3만 달러. 그래서 3만 달러까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거쳐준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 채널 바닥이 지금 5,600달러 5,300달러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500만원 한 600만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죠.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것 물론 차트 예상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은 뭐 1%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쉽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일단은 한번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1-1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지난 전고점을 넘어간다. 이번 사이클이 이제 1-1한으로 돼서 전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채널에 한 4분의 3 지점까지 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4분의 3 지점까지 오는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4만 달러가 될지 5만 달러가 될지 6만 달러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4분의 3 지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4분의 3 지점이 지금 만약에 이 추세대로 올라와서요. 이게 20지평선인데 이 추세대로 올라와서 4분의 3 지점을 와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74,000달러입니다. 74,000달러고 이렇게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4분의 3 지점을 본다라고 하면 뭐 55,000에서 뭐 6만 달러. 그래서 제가 이제 금차트와 비교했을 때 한 3배 정도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한 4분의 1 지점까지 채널에 한 4분의 1 지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채널의 4분의 1점을 이 정도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7,000달러 17,000달러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채널 바닥까지 본다라고 해도 2020년 상반기가 돼서 채널 바닥은 거의 이제 9,0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우리 원화로 한 1,000만원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아이저스트 위시님이 리플 추억의 사진 한 장 남깁니다. 그래서 코인판에 있는 사진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그 보니까 댓글에 박지한님이 진지하게 보셨다라고 했고 금운동님이 웃기다. 근데 이제 리또 속이게 가사를 500달러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보니까 예전에 그 스웰할 때 벤 버냉키 의장과 그다음에 이제 송대관 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나도 한번 속아본다. 이걸 가사를 계산을 해서 500달이 딸이 닿다.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괜히 한 것 같네요. 일단은 예, 이렇게 뭐 해주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노래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그 마법천사님이 제가 노래를 하니까 핸드폰 집어 던질 뻔했다고 지난번에. 그래서 근데 CJ님이 핸드폰 던질 거면 태평양 건너로 던지시라고 했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한번 또 핸드폰 던지셨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 거 다음 내용이고 참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은 589의 의미. 그래서 589가 589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라고 하면 쌍욕 날라오겠죠. 예, 지금 욕할 뻔했습니다 제가. 하고 이제 이거는 넘어가고 중간에 써주신 내용 보면 리플을 이제 1억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3천은 덜 먹는다고 생각하고 스텔라에 3천 정도 같이 투자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더리움에 1억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중 3천은 이오스에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혹시나 하는 불상사가 없는 투자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써주셨는데 여기 이제 금은동님이 리플 7에 스텔라 3은 좀 아닌 것 같다. 리플이 반토막 나면 스텔라는 통으로 토막이 난다. 이렇게 해주셨고 아마 제가 이제 봤을 때 참깨님하고 금은동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 뭐냐면 참깨님이 써주신 거는 이걸 써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송금 관련된 무슨 결제 관련된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1, 2위를 할 종목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게 1위를 하고 어떤 게 이제 만약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기업으로 나눠서 투자하자.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하고 뭐였죠? 이오스 7대3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플랫폼 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플랫폼 코인에 투자를 할 비용을 내가 이제 전체 암호화폐가 100이라고 했을 때 뭐 20을 플랫폼 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20에서 20을 이더리움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 뭐 7, 나머지 3을 이오스 이렇게 나누는 게 낫지 않냐. 아마 그 의미로 그 의미의 이제 분산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은동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플랫폼에 20, 그러니까 100을 암호화폐를 투자하는데 그 암호화폐에서 플랫폼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7, 3을 만약 이오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산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의미를 이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내용이고 일단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암호화폐 안에서 우리가 뭐 송금 결제, 뭐 플랫폼, 유틸리티 이렇게 이제 아니면 또 자산 개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긴 한데 그 안에서 나눠서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전체 자산에서 별개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 전체 자산을 100으로 놓고 그 100을 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암호화폐 안에서 분산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뭐 30, 뭐 이더리움 20, 뭐 리플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여기에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100이라고 하면 그 100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 그려서 그것처럼 암호화폐 30, 그 다음에 뭐 현금 뭐 30, 그리고 현금도 달러 원화가 아니라 엔화 뭐 달러 이렇게 비중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은화 뭐 또 뭐가 있겠죠. 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만 암호화폐는 그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내가 암호화폐를 100을 갖고 내 자산을 100으로 꾸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분산하겠다 이거는 분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경험해보면 아셨겠지만 2018년도 하락할 때 다 하락하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은 안전해서 하락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빠집니다. 물론 특별하게 어떤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진짜 거의 뭐 100개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분산의 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근덕님이 NXT 코인 어떻게 보시나요?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NXT 코인이 뭐 30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민터뷰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 거기 이제 10대 명언을 가져와 왔다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이제 맨 그 책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투자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이 불장이 될 때 주변에서 너도 나도 이제 돈을 번다라고 하니까 그냥 돈을 넣고 보는 겁니다.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막 수습을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행동을 하지 말고 충분히 내가 고민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게 낫다. 그 얘기가 이제 1번이고요. 2번 주식시장에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고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다. 그래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주식은 널려 있는데 싼 주식은 널려 있는데 살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보다 바보가 많다는 건 주식이 이제 너도 나도 주식을 사겠다라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식 수가 이제 약간 다 홀딩을 하고 있거나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팔고 홀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물이 너도 나도 이제 사겠다는 사람들이 수요가 이제 몰리다 보면 그때는 주식을 오히려 팔아야 될 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에서는 더 바보를 찾아서 뭐 판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일단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에 소변제를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투자해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고 즉 고통 자금이다. 아마 이거는 하락장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못
느낄 거고, 하락장을 경험해 본 분들은 충분히 이 느낌을 알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 참 비트코인 뭐 리플 300원, 400원일 때 싸게 사서 여러분들이 리플을요 뭐 10,000원, 20,000원 갈 때까지 들고 갔다라고 하면 너 참 돈 쉽게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통의 대가로 내가 그걸 인내를 하면서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고, 얼마나 이게 고통이 심하면 수면제를 먹으라고 하겠어요.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래야만 이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면제를 먹고 푹 자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자율 낮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다이빙처럼 주식장에 점프해라. 이거는 지금 이자율은 낮긴 한데 그 이자율이 낮다라는 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낮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주식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이자율 지금 낮은 거 아니냐, 그러면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 생각을 그때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가 위치가 낮은지 높은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야,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2.7이면 예전에 뭐 10이었을 때도 있으니까 낮은 거 아닐까? 그럼 주식시장 오히려 좋아질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주식의 가치,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어도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 코스톨라니의 개는 매우 유명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기업의 가치, 기업이 실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리플 가격이 떨어질 때 속상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리플사가 그 생태계를 늘려나가고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꾸준히 은행들을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늘려나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언젠가는 그 늘어나는 은행들 숫자 따라서 저는 이제 리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로, 주식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 예, 맞는 얘기예요. 멘탈이 거의 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주식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상승장만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가 투자에 어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도 경험을 해보고 하락장도 경험을 해보고 중간중간에 큰 위기를 겪어봐야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실패 없이 성공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열 번째로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에 51번 이기고 49번 잃는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들 뭐 성공 확률이 뭐 리딩방 가면 뭐 성공률 80%, 막 90% 얘기합니다. 80%, 90% 되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전 세계 돈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중에 51번만 내가 게임에서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자금 관리를 하면 무조건 그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는 분들은. 그리고 11번째로,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가가, 그리고 이미 이제 결혼을 하셔서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게 이제 불가능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그런 분들은 이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끝난 거죠. 끝난 거고, 두 번째 방법,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이것도 이제 사업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거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결국에 투자를 해야 돼서 암호화폐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가 맞다. 돈을 벌기 위해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왜 적다분이 11개냐? 근데 이제 여기서 금운동님이 10-1, 10-2로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키드온 호구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7, 8, 9일 폭락이 이번에 나올까 두렵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때처럼 폭락이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키드온 호구링님이 써주신 이 날짜를 보면요, 여기거든요. 예, 여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7, 8, 9 하락이 나올까봐 두렵다 얘기를 해줬고요. 보시면 이제 12월 7일, 8일, 9일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하락을 한 이후에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이때와 같은 하락이 보시면 이때도 나왔던 거예요. 이 하락이 적지 않습니다. 30% 정도 하락인데, 이 30% 정도 되는 하락이 단기간에 며칠 사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때 나왔던 하락과 이때 나왔던 하락 똑같은 30%라고 하더라도 저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지금 우리가 위치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이 장기적인 차트에서 우리가 위치한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위치한 자리에서 30% 조정은 언제든지 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0% 조정이 와도 길면 2개월이면 지금 고점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는 거죠. 2달만 버티면 되는데, 뭐 내가 레버리지 투자해서 리스크를 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한 돈으로, 여윳돈이 아니라 급한 돈으로 2달 뒤에 뭐 전세자금 빼줄 돈으로 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그냥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조정받는 거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만약에요, 이때 30% 조정은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왜냐면 이미 채널 거의 꼭지까지 올라왔고, 채널 꼭지에서 한 차례 이제 출렁된 거잖아요. 그러면 출렁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만약에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위치에 따라 다르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요, 채널 4분의 3을 지나서 이와 같이 아까 지금 키돈 호구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단기간에 어떤 출렁거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매도 관점으로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이미 하고요. 30%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마다 나머지 물량을 정리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기복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6월 20일에 시행될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법. 이건 이제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거고요. 200개 군소 거래소가 통폐합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내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에 1년이므로 아마 내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후에 국내 거래소 합법화, 금융감독원 관리 체계로 전환될 것이고, 암호화폐 부정론자, 강남의 부자들이 진입하는 시기는 그러면 내년 2020년 7월, 8월 그 이후, 반감기 이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강남에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 성향상 안전하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 됐을 때 좀 더 내가 비싼 값에 주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암호화폐 결제 속도와 블록체인 투명성, 금융기업 송금, 국제결제 이용의 효과에 먹칠하고 묵살하는 스위프트망 최대 실현을 겪을 것이고, 리브라 코인 은행 역할로 기존 은행들은 멘붕, 이미 이제 멘붕이 왔습니다. 그 리브라 코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리브라 백서 출간만으로 기존 은행망들 정신줄이 혼미하고 아직 코인 발행 전이 맞습니다. 세력이 만들어가는 걸 보면 리브라도 이제 내년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존 은행망은 엑스레핏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 지난번에 이 리브라 코인 나온 그 주에 가장 많은 은행들이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효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리플망에서 이번에 머니그램 지분을 인수하여 송금 업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 송금 시장 네트워크 인프라를 열었다. 빠른 속도로 기존 은행에게는 엑스레피드 선택권이 부여될 것이다. 네트워크 확산 효과에 따른 자사주 소각과 가격 상승 리플의 방향도, 리브라의 탄생은 리플의 축복이고 가격 상승 요인인데 왜 이 가격이 리플에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그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지금 송기복님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좀 이따 이제 볼게요. 방향과 세력이 아직 소통을 안 하는 건가? 송금 결제 이용될 경우 노스트로 계정에 묶여있는 예치금 10조에서 27조 달러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다. 네트워크 확산 200개에서 1000개, 2000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보면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2의 n승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2의 n승 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었던 것 같은데, 보면 일단은 2의 n승으로 이제 복리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보시면 네트워크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노드의 수가 아니라 그 링크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은행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은행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만큼 그 가입자 수 늘어난 거에서 그 연결될 수 있는 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좋은 기능이 있어도 초기 네트워크의 가치는 0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 수가 아니라 연결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은행 가입자가 늘어나고 당연히 은행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은행 가입자들 간에 돈을 주고받는 엑스레핏을 이용해서 그 리플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받는 그 일이 이제 빈번히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그 XRP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면 연결의 수가 늘기 시작하면 당장 서비스의 가치가 생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째, 연결 하나하나의 가치는 매우 적다.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도 친구 관계 하나의 가치가 1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하물며 막 시작한 서비스의 연결 가치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이게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서비스가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는 데는 서비스 런칭된 이후에 적어도 2년, 많게는 5년 이상 걸린다. 이는 출시가 되자마자 가치를 가지는 기능, 노드 가치 중심의 제품, 서비스에 익숙한 경영자들에게는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경우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사업을 접게 된다. 하지만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제프 베조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경쟁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그러니까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도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리플에서 그러니까 리플이 네트워크 효과를 제대로 발생하는 그 기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화하지 못하면 죽는다. 네트워크 효과는 네트워크의 가치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항상 안고 있는데 한 명의 사용자가 떠나거나 비활성화 되면 이에 딸린 링크가 전부 사라지게 되는, 이거는 아마 이제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창 잘 나갔던 싸이월드 이런 것들이 한번 네트워크 가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여기 나와 있는데 싸이월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그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 유튜브가 지금 저는 그걸 잘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미 기업 사이즈가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도 아마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 이상 유튜브가 성장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네트워크 효과가 이 안에 있는, 예, 맞습니다. 2의 n승 n-1 이렇게 링크 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가 늘어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잠깐만요. 하나만 더 볼게요. 뭐냐면 이게 지금 처음에는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리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죠. 막 박박 기다가 한 방에 슈팅 나오고 또 박박 기다가 슈팅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통기봉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읽어봤고, 다시 이제 미래로 가보자. 1년 뒤에 얼마나 가격이 올라 있을까? 합법화한 후에 강남 부자들이 진입하는 가격은 얼마를 예상해야 하나?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2만 사토시에 털어야 되는 건가요? 추후 재바닥 확인 후에 10년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 10년간 50만, 100만 사토시, 이게 현실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2만 사토시는 저는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2만 사토시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리플이 시총 이제 1위를 저는 탈환할 거라고 봅니다. 시총 1위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지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며칠 전부터 이제 남편 따라 잘 듣고 있다 얘기해 주셨고, 오미세고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코인 정보에 보니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분산 네트워크라던데, 그럼 대형 알트코인의 기반이면 좋은 거 아닌가에 상승장이라 조금만 넣어보고 싶은데 어떤 코인인지 몰라서 자신이 없네요. 만약에 어떤 코인인지 몰라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좋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시총 확인 안 했는데 시총 지금 DYD님이 33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시총 33이라고 하면 일단 뭐 오미세고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부를 좀, 아무리 이제 총 30위권 안에 들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 외의 코인들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 캐시까지 포함한다, 이오스까지 포함하고요. 그 외의 코인들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용이 이게 어떤 코인인지는 대략적으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DYD님이 잘 써주셔서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일본 오미세 자회사로 아시아 동남아 중이 주 활동 무대고 SBI와 연결된 코인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오미세고를 굉장히 좀 인정을 많이 해줬어요.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많은 분야의 코인이지만 기술력이 나쁘지 않고 개발도 활발합니다. 전체 시총 33위로 나쁜 위치도 아니고 많은 거래소에 상장 중인 코인으로 중기 수익용으로 좋다고 봅니다. 비트파이낸스 차트상으로 이제 차트 설명해 주셨는데 제 차트는 이따 이제 오후 영상에서 이제 한번 오미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냥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댓글이 보여서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일단 읍조로 봤습니다. 좋은 내용 써주셨어요. 그리고 디와이디님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예 제가 차트는 오미세고 차트는 오후 영상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세고 저도 이제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또 태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오미세고를 약간 키워주려고 하는 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아리마 30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아리마 30님이 예, 잠시만요. 그 로그 차트를 이장 채널로 그려서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채널 4분의 2점, 그러니까 중간 지점까지 2017년 2월 전고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렇게 작도를 해보니 당장 다음 달 하순경에는 2만 달러까지 올라가야 가능한 시나리오더군요. 모두가 11,700달러 선을 주요 저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6,000달러대 상황처럼 누구나 주요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진정한 저항선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4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현재 트렌드를 볼 때 혹시 이번에 11,700달러도 그냥 쌈 싸먹고 바로 올려버려서 쇼 때리는 사람들, 뚝배기 깨고 현금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안 태우고 곧장 패스하는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11,700달러만 지나가면 전고점까지는 별다른 저항이 없어 한 번에 11,700달러를 돌파하면 충분히 2만 달러 가까이까지 한 번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채널 4분의 2 지점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게 되면 채널 4분의 1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 시나리오 기대해 볼 수 있는데 11,700달러가 얼추 계산이 서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예, 이렇게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보시면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이와 같은 2017년도 5월달 같이 움직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 안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 보면 이렇게 흔드는 과정은 있고 이렇게 흔드는 과정 안에서 거의 4분의 2 지점에 그러니까 중심에 육박한 채널 중심선에 육박한 자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채널 중심선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일단 제가 어제 17,000달러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치 일단 2만 달러 가기 전에 일단 이 17,000달러가 지금 채널 중심선 근처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2만 달러까지도 가능하죠. 2만 달러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려준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채널 중심까지 붙여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조정을 채널 4분의 1 지점까지 다시 눌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4분의 1 지점이 오히려 현재 위치 거의 한 11,000달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2017년도 5월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충분히 뭐 이때도 됐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조정 자체를 가격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기간 조정과 아니면 오히려 급등을 시켜준 다음에 가격 조정을 뭐 30% 조정을 줬는데 급등을 시켜주고 단기간에 급락시켜줘 버리면 그렇게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세계 최고의 부자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조스의 2018년 말 자산이 1310억 달러 정도에 지금 현재는 더 많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현재 시총은 1900억 달러, 이더리움 시총 328억, XRP 197억. 이렇게 보면 암호화폐 자산의 1%를 세계 최고의 부자가 가져간다고 하면 1310억 달러의 100배인 13조 달러가 시총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계산하신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암호화폐 전체 1%를 세계 최고 부자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1310억 달러의 1%니까 1%니까 그 1%인 13억 달러 13억 달러의 100배를 하게 되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13조 달러 예상을 한 거고 만약에 0.5%를 최고 부자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26조가 되겠죠. 0.5
그러니까 20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3억에 13억 달러에 20배를 하니까 26조 달러가 된다. 그래서 26조 달러도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리 많은 시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26조 달러면 한 3경 정도 되잖아요. 3경 정도 되는데, 일단 다보스 포럼에서 1경 정도를 그때 이제 한 2027년도로 예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이거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나오고, 거기에 더해서 각국 정부에서 화폐를 풀어내고 MMT론까지 등장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기간에 한번 시총 차트를 이제 보면요, 지금 사무엘님이 써주신 26조 달러가 만약에 달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3,200억 달러입니다. 현재 3,200억 달러고요. 어제 그 독일에 계신 진님이 얘기해 주셨던 3조 3조 달러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3조 달러가 3,000조잖아요. 3,000조. 그래서 이 정도 위치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조 5천억 달러, 2조 5천억 달러. 그리고 25조 달러는 지금 이제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채널 4분의 3까지 가정을 하고 본다라고 하면 25조 달러, 27조 달러 오는데 채널 4분의 3 걸리는 기간이 2022년 1월달입니다. 2022년 1월달. 이 채널대로 올라갔을 때 2022년 1월달이 됐을 때 약 25조 달러, 26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3,100억 달러잖아. 3,200억 달러라고 하고요. 지금 위치에서 이제 몇 배냐,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8,500%니까 한 85배 정도 시총 자체가 85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상승을 못 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또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뭐 100배가 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2022년이라고 해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월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앞으로 한 2년 6월달이니까 6월, 그리고 2020년 21년, 예, 그러면 거의 뭐 한 2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와 같이 시총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달성 가능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전에 MMT론이라든가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각국에서 돈을 풀어내고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이제 무한 발행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 전에도 달성 가능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본 겁니다. 재미로. 예, 물론 암호화폐 자산만 가지는 않겠지만 통화와 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거보다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다른 상상의 글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만화가들이 문명의 발전을 가장 먼저 예측하였다는 사실이 상상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사무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암호화폐를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나는 절대 안 돼,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전에 암호화폐를 전 다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놔야지, 일단 아무리 채널 상단부를 가게 되더라도 뭐 까치밥을 해서 20%는 남겨놓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가는 건 불가능해, 여기는 절대 못 가라고 하면 당연히 다 그 전에 우리가 물량을 다 정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우리가 여지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제로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제로드님이 이제 글을 길게 써주셨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이제 볼게요. 일단 구글 검색을 해서 한국의 부자 순위를 찾으셨대요. 구글 검색을 해서 한국의 부자 순위를 찾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2019년 최신판 우리나라 이제 한국 부자 순위가 나왔는데, 보시면 일단 그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뭐 서정진, 그리고 권혁빈, 뭐 김정주,
권혁빈 이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 대표, 이분도 이제 게임 관련으로 이제 돈을 버신 분이에요. 그리고 김정주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넥슨. 그리고 보면 이제 김범수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IT 쪽으로 돈을 버신 분이고, 그 다음에 방준혁 이분도 이제 넷마블 게임즈 의장이고요. 유정현 이분 이제 넥슨 대표 그 김정주 대표 부인이래요. 그리고 또 보면 중간에 기존의 대기업들이 있고요. 기존의 대기업들 대표도 있는데, 기존의 대기업 대표들 말고 보시면 이렇게 김택진 뭐 NC소프트 회장이라든가 이런 IT 그러니까 닷컴 그 2000년도 초에 그 IT 닷컴 버블 시절 때 그때 회사가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때 벤처 회사로 시작된 그 회사의 창업자들이라든가 그때 게임 회사를 만들었던 그분들이 이 상위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런 분들이 2000년도 초만 해도 이런 분들은 아예 없었어요. 순위에. 아예 우리나라 상위 부자 순위에 아예 없었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만 6, 7분 20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자 순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부자 순위 중에 분명히 이 암호화폐 투자해서, 또는 암호화폐 뭐 기업을 만들었든지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했던지 그런 분들 중에 부자 순위 20위 안에 뭐 100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수가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또 재미난 점은 뭐냐면, 결국에 그냥 이 닷컴 시절에 닷컴 회사에 투자했던 분들보다는 닷컴 그 회사들을 직접 창업한, 또는 창업한 사람의 어떤 지인, 그 아까 뭐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인들이 이 순위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창업주들은 자신들이 창업한 회사의 지분을 쭉 홀딩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샀다 팔았다 하죠. 그러면 결국에 투자자들 중에 이렇게 큰 부자는 나오긴 쉽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온 사람들은 창업자로서 처음에 내가 창업을 하고 거기서 처음 그 물량을 쭉 홀딩해서 가져간 사람들이 부자 순위에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강 회장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강 회장님이 지금 일단 중간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보겠습니다. 리플코인에 투자를 하던 중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암호화폐와 원화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모든 법정화폐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리플의 이제 목표입니다. XRP의 국제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렇게 써줬고, 송금 수수료가 이렇게 든다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의 등장에 따라 각국 은행들은 리플과 손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고, 아까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점은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의문점은 뭐냐면, 리플 코인이 왜 항상 마지막에 오르냐? 이건 이제 세력 마감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네트워크 차트를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네트워크 차트를 이해하시면 그 네트워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저는 암호화폐를 찾는다라고 하면, 물론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누려야지 성장할 수 있지만 리플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걸 본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차트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리플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또속. 왜 리또속일까? 실제로 리플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와는 달리 2018년도에 종종 펌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큰 거래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며 가격 펌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뺏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써줬는데, 아까 이제 송기봉님 얘기해 주신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이제 금동님이 써주신 내용 잠깐 보면, XRP 전송 수수료가 0.00001이고 1XRP가 소각되기까지 10만 번의 트랜잭션이 있어야 하고, 10만 곱하기 1000억 개를 한다라고 하면 1경번의 트랜잭션이 있어야 다 없어진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트랜잭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XRP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그 드랍 단위의 소수점을 나중에 낮출 수가 있다고 이제 들었대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XRP 뭐 가격 올라가는 건 저는 이제 세력이 이런 모습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엔 고르 파더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난번에 리플마니아님이 그 실시간 방송하면서 리플 본사 앞에 다녀간 적이 있으셨고, 그때 같은 건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단 얘기를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주소지 말씀드린 걸 보고 아마 얘기 써주신 것 같고, 거기 또 그 건물주가 트럼프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굉장히 뭔가 음모론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리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플마니아님도, 또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재밌게 해주고 계시니까 좋은 내용도 또 많고요.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으로, 조니 HR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장님은 버블닷컴 세대신가요? 닷컴버블. 닷컴버블 세대라고 하면 그때의 문제점이나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닷컴버블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비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제가 그때 나이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군대 가 있을 때인데, 그때 물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센스가 있었다,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어느 정도 눈이 뜨여 있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시장에 이제 참여를 했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이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열려서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 닷컴 버블 나스닥 차트를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나스닥 차트, 이게 월봉 차트고요. 일단 나스닥은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1970년도부터 이렇게 큰 그림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이 얼마나 큰 버블을 일으켰냐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을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거의 한 채널을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버블이 꺼졌어요. 여기 한 채널 더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블이 꺼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가지 비슷한 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닷컴 버블이 있었던 최고 정점에 있었던 2000년도,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서브프라임 있었던 이 시기,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때부터 이때까지, 물론 바닥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좀 둥글게 돌았죠. 둥글게 돌았는데 이렇게 V자로 나스닥은 찍고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V자로 찍고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비트코인으로 보세요.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진행됐던, 그리고 6,000달러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락을 해서 3,000달러까지 올라오고 돌아 나갔습니다. 돌아 나가서 지금 이 위치까지, 처음 급락하고 반등했던 이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 차트로 가서 보면, 지금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을 찍고 이 빠졌던 기간이요, 월봉으로 했을 때 109봉입니다.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전고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요, 전고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월봉으로 했을 때 74봉입니다. 74봉.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는데 1년이 걸렸다. 그러면 한 70%, 1년, 한 8개월 정도가 되면 비트코인은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차트가 이제 금 차트랑도 비슷하죠. 금 차트 흐름과도 비슷하고, 저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이 나스닥 차트처럼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진행이 되겠죠.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상승해서 올라가지고 전고점을 넘어가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을 때 지금 1년간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짧게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동안 전고점에 한 3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차트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금 차트, 그리고 나스닥 차트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나스닥 차트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왜 지금 만약에 이번에 경제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나스닥 차트도 이렇게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나스닥 차트가 지금 8,000에서요, 채널 바닥이 3,600입니다. 그러면 3,600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물론 이 전고점이 5,000이었고요. 5,000이었고 전고점 좀 아래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암호화폐 시장,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어떤 통화로서의 암호화폐들도 있지만, 통화가 아닌 거의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경우는, 뎁들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회사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회사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그런 회사들이 이 ICO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못 됐다라고 하면 그 나스닥 시장으로 다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버블이 나왔을 때 이 나스닥 차트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 나스닥 차트와 기존 주식시장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저는 이게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버블이 만들어질 때 오히려 나스닥 시장은 바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존 산업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 시장은 오히려 채널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채널 바닥이 됐든지 아니면 뭐 채널 4분의 1 지점이 됐든지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히려 전고점 약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 비트코인 위치는 이 나스닥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위치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시장 또는 나스닥 시장보다 이렇게 압축시켜서 기간을 짧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정도 위치, 막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서 상승하고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암호화폐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